자,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넓고 그 모양이 넓적할수록 이미 골반의 변형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골반을 단순하게 보면 세 개의 삼각형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연결되는 부위를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 관절이 눌리면 좌우의 장골은 양옆으로 밀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청골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죠? 이게 바로 골반이 넓어지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직접 엑스레이를 찍고 골반의 거리를 재가면서 뭔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세 개의 뼈가 이어져 있는 만큼 그 연결성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뿐인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 골격 간의 틈이 거의 없는 만큼 실제 벌어지더라도 그 벌어짐의 정도는 굉장히 미비할 겁니다. 그럼 골반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을 좀 먼저 보고 와야 해요. 우리의 골반은 옆에서 보면은 세 개의 삼각형이 나란히 연결된 게 아니라 살짝 크로스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요추가 청골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눌리느냐 뒤로 눌리느냐에 따라서 골반의 기울어짐이 발생되는 거죠. 청골이 앞쪽으로 눌리게 돼서 골반이 전만되게 되면 엉덩이가 들리면서 엉덩이와 다리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되고 배는 더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후만되게 되면 허리부터 골반까지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엉덩이 살이 밑으로 처지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골반이 전만돼 있던 후만돼 있던 골반의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높이가 낮아진 만큼 골반을 덮고 있는 피부는 남아서 헐거워지게 되겠죠. 이 밑을 받치고 있는 부위가 허벅지가 되는데 허벅지 뼈를 보통 대퇴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퇴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골반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헐거워진 피부는 밑으로 처지게 되고 대퇴골의 돌출된 부위에 걸쳐지면서 그 밑으로 살이 쌓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실제 골반이 아니라 대퇴골의 끝과 끝이 엉덩이의 넓이로 인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골반의 기울기가 달라졌는데 대퇴골의 각도가 정상일 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릎을 누를수록 대퇴골이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대퇴골의 돌출부가 더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을 구부정하게 할수록 대퇴골이 외곽으로 회전되면서 대퇴골의 외곽 라인이 완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골반이 전만될수록 대퇴골을 안쪽으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퇴골이 안쪽으로 회전되게 되면 무릎을 자연스럽게 누르게 됩니다. 오다리의 기본 변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주로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골반이 후만되게 될수록 대퇴골을 외곽으로 회전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이 벌어지면서 구부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발의 아치가 무너진다면 무릎이 그대로 가운데로 모이면서 X다리로 변형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주로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라고 요추 후만이 안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요추 후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자 허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 전만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기본적인 골반의 기울기 자체가 여성은 전만에 가깝고 남성은 후만에 가깝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무릎을 누르는 습성이 들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남성은 그와 반대로 무릎을 누르지 않는 습성이 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골반과 대퇴골을 이어주는 부위도 관절이죠. 이 부위를 바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골반이 정상 만곡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고관절에는 상당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퇴골의 각도에도 변형이 생기게 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거의 속수무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추가적인 변형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관절에는 이미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외견상으로도 별로 득볼 게 없습니다. 골반의 높이가 낮아진 만큼 피부는 처져 있겠죠. 엉덩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리 길이가 줄어들었죠?
근데 고관절도 그만큼 또 눌린단 말이에요. 고관절이 눌린 만큼 피부는 또 처질 거예요. 다리가 안 짧아질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엉덩이 크기랑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즐겨 신는 신발이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그 형체가 얼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다리 길이가 많이 짧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리만 짧아지느냐? 아닙니다. 골반이 넓어지고 고관절이 눌려 있으면 살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바지를 입어도 자꾸 가랑이 사이에 끼인다거나 엉덩이 사이에 끼인다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골반이 전만돼 있다면 바지 앞춤이 흘러내릴 거고 후만돼 있다면 뒤춤이 흘러내리겠죠. 뭔가 바지를 덜 입은 느낌이 나는데 치켜 올리자니 여기저기 막 끼이니까 불편한 건 당연한 거고요. 민망함은 덤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살이 아니라 관절이 눌려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좀 쪘더라도 관절에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도 끼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추의 관절 문제로 인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정도라면 상체에서 하체로 가해지는 압력을 골반과 대퇴골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압력은 그대로 발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느다란 발목 관절이 이를 혼자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눌리겠죠. 관절이 눌린 만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다 보니 발목은 뻣뻣해지게 되고 또 그만큼 순환도 잘 안 되게 되니 발목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보면 됩니다. 발목도 뻣뻣해져 있는데 붓기까지 차오르니 둔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주 접지르고 삐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살 늘어짐 상태로 보는 체형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흉추를 건너뛰었죠? 흉추는 관절이 눌린다기보다는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비틀어짐을 만들어내게 되죠. 관절 하나하나, 골격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의 기울기와 비틀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도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었어요. 네. 뭐 알고 나면 되게 별것도 아니고 매우 당연한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네, 해결하는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내 몸이 이만큼 많이 삐뚤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삐뚤게 움직이게 돼요.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몸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좌우로 구불구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바뀌지도 않아요.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차라리 근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원인 분석도 훨씬 더 단순하고 해결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서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근막을 알면 자신이 왜 몸치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근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